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 등기법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적중 예상 문제 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적중 예상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출제 잘 되는 부분만 골라놨으니까 공부하시면서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번 문제입니다.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폐쇄한 등기 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폐쇄 등기 기록은 영구히 보관하게 되어 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A 토지를 B 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 등기를 한 때에는 A 토지에 관한 등기 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토지 합병이 들어왔을 때 합필 등기가 끝나게 되면 필지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니까 등기 기록 하나는 자동으로 폐쇄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지문도 옳은 말입니다. 세 번째, 등기부 부본 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 기록 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맞습니다. 등기부를 전산 입력하게 되면 바이러스 먹어버린 경우 파일이 손상이 생기게 되면 복구를 해야 돼요. 복구할 목적으로 등기부 부본 자료가 만들어지는데 이거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보조 기록 장치에 기록되어 있다가 원본 등기부가 멸실했을 경우에 다시 복구할 목적으로 등기부 부본 자료가 만들어집니다. 맞는 말이고요. 네 번째,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표지부를 한동 건물에 두고 전유 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아이고, 4번 좀 잘못됐습니다. 자, 구분 건물 등기부란 것은 한동 전체에 대해서 표지부를 두고 전유 부분에 대해서 표지부하고 갑구하고 을구가 만들어지므로 아파트 건물 등기부는 넉장이 만들어집니다. 표, 갑으로 되니까 전유 부분에 대해서 표지부하고 갑구, 을구가 만들어지므로 잘못됐어요. 양식을 물어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물어보는 것이 집합 건물 등기부니까 꼭 기억하시되 장수가 몇 장이다? 넉 장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에 대해서 표제부, 갑구, 을구에서 넉 장을 1등기로 보는 것이 구성이니까 4번 잘못했고요. 5번의 경우 등기상 증명서 발급 신청 시 매 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상 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이 매 목록뿐만 아니라 매 목록 이외에도 신탁 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등의 경우도 신청할 때 별도로 교부의 뜻이 있을 때만 발급하게 되어 있으니까 같이 엮어서 참고하시고 틀린 것은 4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구분 건물 등기부는 몇 장이다? 넉 장이다. 표, 갑을 여기 꼭 잡아놓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이번 문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필요하지 않다. 상속은 법률 규정이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공할 필요 없는 것 맞았습니다. 두 번째,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맞습니다.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것은 등기가 단독 소유권이 공유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지분이 넘어갈 때 넘어가는 지분을 신청 정보에 기록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 지분도 옳은 말이고, 세 번째, 소유권의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맞았네요. 구분 건물 등기부는 분리처분이 금지가 되니까 토지만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은 금지합니다. 분리처분 금지가 되어서 3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4번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아이고, 4번 지문이 잘못됐습니다. 판결받은 경우는 10년이 경과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등기 신청할 수 있으니까 제한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한이 10년이지만 판결을 받은 경우는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4번 지문은 틀렸고요. 5번의 경우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표 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다. 맞았네요. 이 등기표 정보란 것은 언제 제공하느냐? 제공하는 것은 공동 신청할 때 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을 단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을 합니다. 이 경우만 제한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승소한 등기 권리자 입장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해서 5번 질문도 옳은 말이 됩니다. 틀린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의 경우는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명의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단독 신청 아닌 걸 찾으라는 얘기인데
기업번의 경우 등기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 소재 불명으로 재권 판결을 받으면 등기 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단독 신청 가능해요. 소재 불명이 된 경우는 먼저 공시효고 거친 다음에 그 공시효고 기간이 3개월 이상이니까 그 기간 지난 다음에 재권 판결까지 받게 되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으니까 기업권은 옳은 말이고요. 두 번째,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 권리자는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해야 한다. 아, 잘못했습니다. 수용 있는 경우는 근저당권 등기 말소함에 있어서 이 말소는 단독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어 있으므로 니은번은 틀렸습니다. 이거 단독 신청할 등기가 아니라 직권 말소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의 경우 이행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행 판결을 받은 경우는 승소한 자 등기 신청할 수 있으니까 디귿번의 경우도 옳은 말이고, 그 다음에 리을번의 경우 말소 등기 신청 시 등기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한 제3자가 승낙이 있는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 권리자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다. 말소 등기할 때 등기에서 이해한 등기는 승낙이 있을 경우에 이 등기는 단독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말소 등기 시 이해한계에는 승낙서가 교부된 경우에 직권 말소하게 되어 있으니까 단독 신청이 아니어서 이것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의 경우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기는 해당 권리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기란 것은 단독 신청할 등기로서 옳은 말이 됩니다. 그럼 틀린 것은 니은번 근저당권 수용 시에는 직권 말소할 등기이고 말소 등기 할 때 이해한계 등기도 직권 말소할 등기가 되어서 니은하고 리을이 잘못된 말이 되므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의 경우는 자,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각하하여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물어봤습니다. 기업번의 경우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일부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것은 할 수 없으니까 각하합니다. 각하사유고요. 두 번째, 농지를 전세권 목적으로 하는 등기 신청하는 경우도 농지의 전세권 등기도 당연히 각하합니다. 각하할 사유고. 세 번째, 법원 촉탁으로 실행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법원이나 관공서가 촉탁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당연히 각하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 신청하는 경우도 지분만의 상속등기도 당연히 각하합니다. 이것도 각하사유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의 경우 저당권을 피담한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 담보라는 등기 신청하는 경우도 분리처분 금지를 위반했으니까 이것도 각하당합니다. 보기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전체 다 각하가 되므로 미음번이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각하사유는 주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서 규칙 52조가 거의 뭐 매회에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 각하사유 잘 정리해서 세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의 경우는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갑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한 을은 갑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맞았네요. 신축 건물을 매수하게 되면 매도인 갑이 보존 등기한 다음에 매수한 을이 소유권 이전받게 되어 있으니까 1번 정확하게 맞고요. 두 번째,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미등기에 대해서 수용권자, 직접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으니까 2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세 번째,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맞았죠? 미등기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을 경우에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게 되어 있으니까 3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4번의 경우 본 건물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 건물도 소유자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로 독립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이건 건물의 분할을 얘기합니다. 건물을 분할해서 별도로 등기할 수 있으니까 옳은 말이에요. 하나의 대지 안에 주된 건물이 있고 부속 건물이 있다 가정할 경우 주된 건물과 부속 건물이 있게 되면 이 부속 건물을 따로 별도로 분리해서 독립된 건물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건물을 나누는 것을 건물의 분할 그럽니다. 그래서 건물을 분할해서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으니까 4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5번의 경우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가인 갑이 미등기 토지가 상속된 경우에 갑 명의로 보조 등기를 한 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5번이 틀렸습니다.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사망했어요. 사망했을 경우는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바로 소유권 보조 등기하는 것이 방법인 거지 사망한 갑이 등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자의 경우는 등기할 자격이 없다 보니까 갑이 보조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갑의 상속인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조 등기하는 것이 절차이므로 5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자, 공동 소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합유 등기에는 합유 지분을 표시한다. 아이고, 1번 지문 틀렸죠. 합유는 지분이 있나요, 없나요?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은 존재하고 있지만 처분할 수 없으니까 지분을 등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분 표시하지 않고요. 합유라고 뜻만 적으면 되는 것이지 합유 지분 등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1번 지문 틀렸고 두 번째,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취득이 있을 때 제출하는 겁니다. 공유물을 분할했다는 얘기는 이미 취득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분할한 것뿐이니까 새로운 취득이 아니어서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2번 지문도 틀렸고 세 번째,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위는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지분만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으니까 3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4번, 각구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지분 4분의 3 중 절반을 을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기 목적란에 2번 A지분 4분의 3 중 일부 2분의 1 이전으로 기록한다. 틀렸어요. 4분의 3이 있죠. 4분의 3이 있고 여기다가 절반을 이전 등기하더라. 곱하기 2분을 곱합니다. 곱하게 되면 8분의 3으로 기재하는 것이에요. 지분을 이전 등기할 당시에는 분모를 키워버립니다. 그래서 4분의 3의 절반이 얼마이냐? 절반은 여기 2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8분의 3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가진 지분에다가 팔아먹는 지분을 곱하는 겁니다. 4분의 3 곱하기 절반 2분의 1에서 8분의 3으로 기록하는 것이 방법인 거지 2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어서 4번 지문도 잘못된 말이고 5번의 경우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A와 B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사원충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 A가 B에게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럼 A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 의무자일 경우에 제출할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가 바로 사원충의 결의서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5번이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자, 이 사원총의 결의서가 시험에 참 잘 나오는데 이건 언제만 제공하느냐?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의무자일 때만 제공하게 되어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고 5번 하나 옳은 지문이고 다 틀렸습니다. 어렵죠?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한 군데 딱 치우쳐 나오는 게 아니라 부분을 제 끌고 들어서 한 문제를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등기법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다른 과목들은 뭐 그 부분만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문제가 나오는 거 풀 수 있는데 등기법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서 문제를 끌어다가 한 문제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만 공부했다가는 답이 2개씩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빼지 마시고 다 하셔야 돼요. 다 하시다가 시험 임박하면서 범위를 줄여가면서 공부하는 양을 줄이는 거지 처음부터 선별해서 공부했다가는 점수가 안 나오니까 처음에는 다 하시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본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중요 부분만 끄집어내서 공부하시면서 양을 줄여가는 것이 공부 패턴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6번의 경우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워버리고. 자,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틀렸죠. 신탁 등기란 건 단독 신청할 등기인데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없다가 있다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탁 등기 말소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신탁이라는 것은 단독 신청할 등기다 보니까 말소할 때도 단독 신청하게 돼 있으므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해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합의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이게 옳은 말이네요. 수탁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 소유권을 뭘로 인정하느냐? 이거는 소유권을 합의로 인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의 경우는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 말소등기 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 등기가 마쳐진 후에 별도로 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별도라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탁등기 말소와 이전 등기를 같이 신청하는 거지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어서 동시 신청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왜냐? 신탁은 한 건의 등기다 보니까 동시에 신청을 통해서 등기하게 되어 있으므로 별도라는 것이 아닙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합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없다가 있다가 돼야 되겠죠. 신탁등기란 것은 원칙이 단독 신청할 등기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새로운 신탁자, 신수탁자의 경우도 당연히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지 없다가 아니게 되어서 옳은 말은 3번 외에는 옳은 말이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고 신탁등기의 경우는 거의 시험에 매회 출제가 들어가니까 정리 잘해서 내용을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의 경우는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가등기란 것은 원칙이 공동 신청할 등기가 원칙이지만 가등기 의무자로부터 승낙서를 받아왔다거나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명령을 첨부하게 되면 단독 신청할 수 있으니까 1번 맞고요. 두 번째, 가등기 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았네요. 가등기 명의인은 스스로 나 가등기 안 가질래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으니까 2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세 번째,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가등기 의무자나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경우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는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가 가능하니까 3번도 옳은 말이고 4번의 경우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의 경우에 그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맞았네요. 가등기하는 것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 대해서 가등기할 수 있고 시기부하고 정지조건부 청구권도 가등기할 수 있으니까 정지조건부 청구권도 당연히 가등기는 가능합니다. 맞고요. 5번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은 가등기 권리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 5번이 잘못됐습니다. 가처분 명령을 받아오는 것은 어디가 받느냐? 가등기 권리자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이 법원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는 토지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 어디가 될 것이냐?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가처분 명령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 주소지도 아니고 의무자 주소지도 아니니까 주의하시고 27회 때는 가등기 의무자 주소지 관할법원 29회 때는 가등기 권리자 주소지 관할법원이 출제가 됐어요. 답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이니까 5번이 잘못된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워버리고 9번의 경우는 집합건물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등기관이 구분 건물에 대주권 등기를 하는 경우에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촉탁으로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 소유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주권이라는 뜻을 기록해야 한다. 틀렸는데 자, 대주권이라는 뜻의 등기란 것은 요거는 누가 기록하느냐? 요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거지 촉탁이 아닙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지사용권의 경우는 소유권, 지역권은 될 수가 없어요. 지상권은 가능합니다. 대지사용권은 4가지 권리인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가능하므로 고치게 되면 등기관이 구분 건물에 대주권 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기관의 직권으로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주권이라는 뜻을 기록해야 한다 해서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1번 질문은 잘못됐고요. 2번의 경우 구분 건물로서 그 대주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한 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건 옳은 말입니다. 2번 정답인데 대지권이라는 것은 구분 건물 표지부 등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파트 대지가 존재하고 건물이 서 있어요. 입주할 때 이 대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 대지가 법정 대지입니다. 어떤 경우도 분할 청구는 안 됩니다. 법정 대지가 있는데 살다가 입주민들이 주차장이 좁다 보니까 자꾸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말 나오기를 어떤 말이 나오느냐? 우리 주차장 좁으니까 옆에 요만큼 땅을 사서 대지 합친 다음에 주차장으로 이용하자고 말이 나왔어요. 오케이 했습니다. 돈도 다 걷었습니다. 이 땅을 사서 대지 합쳐버릴 경우 이 땅이 바로 어떤 대지냐? 이게 규약대지입니다. 그 규약대지가 합병이 들어오게 되면 토지 면적이 커지는데 면적 커지면서 지분이 좀 바뀌겠죠. 바뀐 건 나 혼자 바뀌었나요? 전체 다 바뀌었나요? 전체가 다 바뀐 것이니까 1인이 전원을 대신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겁니다. 2번이 옳은 말이 된 것이고 3번의 경우는 대주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와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해당 구의 등기의 순서는 순위 번호에 따른다. 아이고 잘못됐네요. 우리가 먹을 때 밥그릇은 어떤 그릇이 좋더라? 대접. 대주권 등기란 것은 어떤 번호냐? 접수 번호가 순서가 되어서 대접이 따지는 기준이 되어서 순위 번호가 아니어서 3번 지문도 틀린 말이고 4번의 경우는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 대주권이 등기된 후 건물만에 관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한 구분 건물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있다. 틀렸어요. 대주권 등기 실행하는 이유는 분리처분이 금지가 되니까 토지만 건물만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일체 금지하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분리처분 금지예요. 5번도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의 경우에 그 토지 등기 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새로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그 토지 등기 기록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틀렸네요. 건물만 저당권 설정, 토지만 저당권 설정 일체 금지입니다. 분리처분 금지니까 둘 다 허용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말이고 옳은 말은 2번 외에는 옳은 말이 없습니다. 구분건물 등기부는 확실히 문제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공부를 좀 길게 보시면 세분하실 부분이고 나왔다 그러면은 틀 안에 나오게 돼 있으니까 답은 똑 떨어집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 당연히 어려우니까 힘내서 공부하시고 다음에 핵심 이론, 핵심 요약 과정 또 들어가면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내용 파악하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아이고 9번으로 끝났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적중 예상 문제 실려 있는데 지금까지가 이제 모든 책에 대해서 나온 문제 이론 다 정리했습니다. 자, 우리 기본서에 나온 내용 이론 정리, 중간에 기출 문제,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키워드 문제, 적중 예상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다 풀었으니까 공부하시는 데 도움되기를 바라고요. 근데 저는 다 풀었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은 가을에 좋은 성과가 따라올 테니까 희망 가지시고 좀 처음은 어려울지언정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가을에 그 열심히 한 보답이 자격증으로 돌아올 겁니다. 어쨌든 기본 이론들은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커리큘럼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